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재명 대표 오랜 동지였던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되었죠. 와, 이게 되네요. 역시 검찰공화국 검찰 권력의 힘은 불가능이 없네요. 정진상 실장은 검찰이 3인성호로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고 탄식을 해물었죠. 3인성호, 정확히는 3구성호죠. 세 마리의 개가 호랑이를 만들어냈죠. 검찰 정부에 바짝 엎드린 국힘과 사법부, 언론이 증거 없는 범인을 만들어내가지고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죠.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와 대질신문을 하자고 하는 것도 시급해갖고 거절을 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도 판사는 구속을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김세용이랍니다. 이 친구가 김용 부원장도 구속시킨 아이라죠. 저는 이런 친구는 판사라고 존중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얘는 판사로서 자존심도 내던지고 검찰 권력에 굴복한 부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 때 하도 판사들한테 이가 갈려갖고 제 혈압 때문에 판사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 친구는 김용 부원장이 이어갖고 정진상 실장까지 2번 연속 좀 심한 인간이네요. 구속을 결정한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 때문이랍니다. 도망의 우려. 김세용이는 정진상 실장이 자기랑 같은 인간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자존심도 없이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비겁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얼마 전 검찰이 정 실장 자택 주위의 CCTV를 확인하고 아따 매일 들어오지 않아서 도망갈 것 같다. 요걸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검찰 기레기들 시켜갖고 기사를 뿌려대더니 요게 먹혀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정 실장이 도망을 가버리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는 구속으로 몰려버릴 것이고 애초에 도망갈 사람이었으면 유동규처럼 검찰한테 엎드려가지고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것을 하고 있겠죠. 또 다른 이유. 증거인멸의 우려. 도대체 인멸할 증거는 무엇이고 어디쯤에 가면 이 증거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직 나온 증거가 없으니 어딘가엔 있을지 모르는 환상 속의 증거를 찾는 검찰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는가 봅니다. 근데 증거도 없이 사람을 구속을 시키면서 검찰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증거를 없을지도 모르니까 구속을 하라라고 시키고 그걸 시키는 대로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속을 시켜버리면 하나님도 구속이 가능하겠네요. 어딘가 범죄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구속하라. 왔다. 검찰 정부 멋지다. 판사 명함을 파고 다니는 김세용이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양심에 따라서 너 판결한 거 맞냐고.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은 없냐고. 혹시 검찰한테 협박을 받진 않았느냐고. 아니면 알아서 긴 것이냐고. 어쩌면 나중에 정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고. 그런 것이라면 롤모델을 삼을 만한 판사 출신의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고. 김기현이라는 움직이는 악취 덩어리가 있다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이 원하는 대로 뭐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0일 동안 검찰은 정진상 실장 기소장을 쓰느라 엄청난 상상력 발휘와 창작의 고통을 겪게 생겼네요. 제발 그거 관련된 누구 하나쯤은 하늘 무서운 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신났죠. 미리 준비한 듯이 구속되자마자 아주 대차게 질러대죠. 이제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다. 진짜 나쁜 것들이죠. 대장록 시작부터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저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도 않는 팔다리를 얼기설기 붙여놓고는 어울린다고 저그들끼리 송곳니 드러내면서 낄낄거리고 있죠. 짐승들. 언제부턴가 대장동의 진짜 몸통으로 보이는 검사 선배들과 50억 클럽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대장동 주범들은 다 풀려나고 있고 풀려난 그들은
지금 윤석열의 목표인 이재명을 물어뜯는데 특화된 사냥개로 조련이 끝났어요. 벌써 이거 3번째입니다. 노무현, 조국,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시민들도 속았죠. 검찰과 조중동의 실력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에 더 공부하고 더 강해졌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조국 장관 때는 달랐죠. 노무현 대통령을 경험한 시민들이 쌓여있던 검찰 권력에 대한 분노를 서초동에서 내뿜어 물었죠. 시민들은 그때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막혀버렸죠. 명분을 내세웠고 협치를 주장했고 급기야 조국 장관을 욕보여 불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력적인 강성 지지자라며 조중동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손가락질을 해댔죠. 결국 검찰개혁은 실패했고 윤석열이란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대통령을 모시며 검찰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불쌍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조국 전 장관을 밟았던 인간들이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볼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꾸준히 계속 더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두 분을 협박해갖고 얻어내는 것이 없으면 철저하게 짓밟고 나서 다른 걸 또 찾을 겁니다. 또 다른 표창장이 나올 거예요. 이거 무한 반복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부탁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들어도 버티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마음 강하게 먹고 이겨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당신은요, 역대 가장 거대한 야당 지지자들의 77.77%의 압도적 지지를 먹어불고 민주당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우세요. 시민들이 알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돕고 함께 목소리를 내겠지만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의 몫이에요. 그저 우리들은요,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서민의 삶을 아는 최고의 행정가가 누구나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대표다워야 대표지.